네, 오늘도 딜사이테스트 단야 선생 함께합니다. 어디 보세요? 네, 단야 잠깐 이거 선생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되게 급하게 네, 움직이고 어떤 있는 것 자리를 만들어 같은데, 가지고요. 이게 네. 바로 생방송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죠. 예, 지금 방송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신 자료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단야 선생님 조금만 뒤로 가주시겠어요? 너무 또 네. 화면에 헤드룸이 안 나와서 딱 좋습니다. 아주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확인해 볼 텐데 밤사이 FOMC도 있었고요. 어제 국내 증시 보면은 또 그동안에 올랐던 종목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뭐 음식료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특징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결국에는 정책과 정부 발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제 음식료 부분이 강세를 보였던 거는, 어, 정부에서도 이제 탄핵 결과에 상관없이 경기 부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식음료 섹터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 거다. 내수 관련주들이.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도 개장 전에 식음료 쪽 추천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매수 쪽을 강하게 유입됐는데 식음료 쪽은 어떤 연속성보다는 일회성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징검다리 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퐁당퐁당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빠졌던 것만큼 이제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우나 나스닥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여기서 이제 강세를 보였던 배경은 파월 의장이 FOMC 회의로 공개하면서 경기 침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관세에 대한 리스크 부분은 있기 때문에 연내 2회 50bp 포인트죠. 25bp 포인트씩 두 번 인하하겠다. 이 기대감이 결국에 낙폭 과대 인식을 자극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일축했지만 GDP 성장률을 2.1에서 1.7%로 하향시켰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증가율을 2.5%에서 2.7%로 상향시켰고, 그다음에 실업률 또한 4.3에서 4.4%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파월과 연준 인사들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점진적인 지금 경기 부진 이것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낙폭이 컸던 상황에서 기술주들이 강한 반등을 보여줬지만, 이제 4월 2일 상호 관세 이 부분이 결국에 또다시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300일 이동평균선 지지 테스트하는 그러한 박스권의 등락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섹터들도 단기 이제 낙폭 과대 쪽, 그다음에 인공지능 섹터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구축을 포기했는데, 결국 최근 들어서 보면 오픈 AI에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그다음에 GPU 40만 개가 들어간다. 이런 기사가 오늘 새벽에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반도체, AI 반도체들이 강세를 보여준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들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부각되면 결국에는 액침 냉각 섹터들도 같이 따라가죠. 그래서 삼성공조라든가 GS라든가 이런 쪽들까지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자, 오늘 기술주들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특히 우리가 기술주들 M7의 상승 등락은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의 주가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급등했던 요인들을 보면 미국의 증권감독국에서 리플 소송을 철회한다. 그 부분으로 해서 암호화폐가 강세를 보였고, 이 여파로 인해서 M7 관련주들 다 강세를 보였거든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섹터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건들 나오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원전 섹터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AI 섹터들 같이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가상화폐라든가 전기, 수소차, 반도체, 항공, IT 모두 대부분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양자나 식음료라든가 제약바이오 이런 쪽들은 이제 숨고르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스테리아는 보면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장중 60%까지 급등했다가 저희는 40% 수준으로 상승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또 오늘은 특징적인 게 우주 항공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버진 갤럭틱을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가상화폐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테라올프를 비롯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고 또 인공지능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 같은 원전 섹터 역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임상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왔던 리젠엑스 바이오도 급등의 모습을 보여줬고 모처럼 테슬라 역시도 반등 나왔고 하락을 보였던 사운드 하운드 AI 섹터도 역시 반등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실적 부진이 우려됐던 헬스 에쿼티의 낙폭이 크게 나왔고 TSMC에서 인텔의 지분 인수 이런 부분들을 부인하면서 인텔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실적 부진 이슈가 있었던 길려드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 ETF 쪽을 보면 이제 다우나 나스닥과 비슷한 업종들이 움직였어요. 원전이 강세를 보였고 가상화폐 강세를 보였고 인공지능,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 반도체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하락을 보면 소비재라든가 부동산 몇 개 섹터만 제외하고 나머지 강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도 결국에 보면 인공지능 쪽들은 이제 강세를 보였지만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 그다음에 AMD, ARM 이런 쪽들 보면 오히려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덜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ARM이 또 이제 소폭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고 엔비디아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 미국 시장 역시도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어터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3달러 50센트까지 66%까지 급등했다 대미니는 그러한 모습을 고점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테라울프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관련 테라울프도 바닥권 확인하면서 이제 바닥 반등을 보였는데 테라울프 같은 경우도 역시 2달러 90센트에서는 강한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버진 갤럭틱 역시도 우주항공 섹터에서 3일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은 직전 고점이거든요. 약 4달러 63센트가 고점인데 여기 돌파한다면 결국 이제 5달러 74센트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주목할 거는 이제 테슬라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217달러에서 단기 바닥권 보여줬다 이런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217달러에서 253달러 박스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254달러를 돌파했을 때 300달러 수준까지 반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기술주들 역시도 단기 바닥권 확인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 M7 기업들의 이제 대부분 주가들이 이제 300일을 이탈한 그런 국면이에요. 그래서 300일 돌파하는 시점이 추세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원자재 쪽에서 보면은 금 가격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특히 오늘은 구리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알루미늄 역시도 강세를 보였고 니켈도 움직였으면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강세를 보였지만 2차 전지 섹터들은 약보합으로 마감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섹터들 역시도 이런 것 기인해서 오늘 반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역시도 약 4%까지 바닥 확인 후 반등하는 모습들 긍정적이고 뭐니 해더라도 비트코인이죠. 86,000불 돌파하면서 오늘 4.6%까지 상승했다가 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자. 우리가 이제 81,000불대에서 95,000불이 작은 박스라고 말씀드렸고 81,000불대를 이탈하면 77,000불대에서 이제 바닥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도 박스권 매매 전략 이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중국은 이제 경기 지원책들 그다음에 소비라든가 산업 생산 증가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들 차익 매물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양해라든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전고점대 2년 내 최고가까지 와는 그런 부분이었지만 고점을 돌파할 모멘텀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차익 매물이 증가될 구간이다. 하지만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을 한번 확인한다면 다음 모멘텀에서는 고점 돌파 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버핏의 일본 상사주들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로 상사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낙폭은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어요. 동결하면서 결국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어떤 실망감, 기대감이 실망감을 했고 경기 부진에 대한 이런 우려감까지 나오기 때문에 소폭 하락하는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반도체였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상향. 불과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불과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하향했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고등어 자반 뒤집듯이 한 달 반 만에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의 개선,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반도체 섹터들을 봤을 때 1분기는 실적 부진이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들은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조정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우리 FOMC에 대한 관망세 부분이 있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결국엔 10시부터 미국의 FOMC에서 금리를 인하 발표, 즉 50bp 포인트 연내 인하 얘기가 나올 것이라는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나름대로 강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국은행 역시도 연내 1, 2회 금리 인하하겠다. 이 부분도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었고, 특히 이제 일본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에는 상승 요인이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 조정받으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이제 보기보다는 이제 4월 상호관세 부과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FTA 전면 제거 개정 여기에 따른 압박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역시도 전고점 매물을 소화시키는 기술적인 조정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근거로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일본이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엔 환율이 980원 96전까지 상승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직전 고점 990불대까지 갔을 때는 이제 시장에서는 10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이런 우려감이 높아질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매도에 따른 분위기가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는 숨고르기 자리에 왔다. 그리고 원 위안도 드디어 201원 72점 여기까지 오는 그런 모습에 지금 원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환 시장에서 한 번쯤은 지수의 기술적인 조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3천억 순매수하면서 3월 누적 1조 2,200억으로 약 한 8천억 정도 순매도를 줄여놓은 그런 모습이고, 어제는 이제 코스닥에서 1,700억 매도하면서 누적 2,400억으로 늘려놨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어제 5,300억 순매수하면서 3,300억 요거로 누적 매도를 급격히 줄여놓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선물의 움직임은 변동성이 크지 않았어요. 11시 44분에 6천억 가까이 매수했다가 마감 무렵에서 이제 5,300억으로 했다면 결국에는 이 부분 선물 가지고 오늘 또 시장의 지수를 이렇게 유인할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예탁금리 이제
공모주 청약권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50조 9,600억으로 감소되는 그러한 모습인데 일단은 50조 원대만 유지된다면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러면서 CMA 쪽 자금 유입되면서 88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마켓머니 펀드 역시도 1조 2,900억 유입되면서 217조를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동성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주식형 수익증권까지도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수 조정은 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고 하락 시점에서는 매수하면서 지수의 낙폭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을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마지막으로 퀀텀데이라고 해서 오늘 양자 섹터들, 양자 암호 이런 쪽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들을 분석해 보고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 나왔기 때문에 양자 섹터도 오늘 움직일지 보자. 근데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가급적 기대는 하지 않자. 대신에 CPO를 공개하지 광반도체. 그러면 오늘 상황에서도 역시 엔비디아 광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산업부 장관이 당리를 하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알래스카 주지사가 국내를 방문해요. 그렇다면 이제 알래스카 가스 개발 관련주들도 한번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유럽 폐화마켓 초록 공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초록을 발표하는 뭐 유한양행 정도 이런 쪽들만 보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과 이재명 대표 회동 여기서는 결국 청년 취업 이 부분이기 때문에 취업 관련도 움직일지 보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광반도체와 인공지능, 그다음에 알래스카 가스전, 원전 섹터,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2차 전지 이쪽을 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매수 관점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난 하대시 종목 먼저 점검하고 오늘장 하대시 종목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또 이야기했었던 포스코 DX와 TLB, RS 오토메이션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죠. 지금 이제 그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우리 계속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도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로봇데이, 휴머노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로봇주들을 공략했는데 결국에 실패를 했지만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윈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36,000원 목표 주가 유지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TLB 같은 경우도 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윗골이 달리고 그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23,000원 목표 주가를 보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목표 주가 23,000원을 23,000원 여기를 노려봤으면 좋겠고 대신에 짧게 접근하셨다면 오늘 고점, 전일 고점이죠. 21,000원대 매물 부담을 받으면 일단 매도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좀 속상했던 부분들은 이 RS 오토메이션이에요. 어제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어제 로봇 섹터들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이제 사모펀드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확대했고 그다음에 연기금 역시도 매도를 확대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또 엔비디아 로봇 관련 이슈들이 나온 그런 맥락들이기 때문에 로봇 섹터들은 오늘까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샀던 거는 결국에 우리 손실 한 4.8% 손실이 나 있는 상태고 지난 12일부터 매수했다면 이제 거의 똔똔 수준이에요. 최고가로 해서 18%까지 18%까지 수익 났다가 기다렸는데 그 똔똔이거든요.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21,800원을 이탈하면 일단 손절 쪽으로 우리가 그렇죠. 요거 15,800원이네요. 요거를 이탈한다면 우리가 매도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하대슈로 꼽으셨습니까? 오늘은 2차 전지 쪽하고 반도체 쪽까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로봇 섹터는 어제 우리가 좀
그 손실을 봐가지고 2차 전지도 굉장히 좀 낙폭과대 메리트 있는 상태였고, 네. 근데 오늘 이런 기사가 났죠. SK 하이닉스가 AI용 그다음에 초고속 12단 HBM4 세계 최초로 공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 관련주들을 한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한화비전이라든가 뭐 제주반도체라든가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거든요. 하나비전하고 제주반도체, 코리아 서킷.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나마 또 그 기대 수익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코리아 서킷 같아요. 요것도 역시 실적 개선이 올해 기대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12,450원에서 동시호가 매수하고 손절은 좀 크게 가겠습니다. 11,300원 이탈 손절 보시고 목표가도 높게 16,000원 도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하대시 종목 탑픽은 코리아 서키트 목표 주가는 16,0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특징 종목도 살펴주시죠. 오늘 이제 어제 시간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삼자부가 메타의 퓨리오사 AI를 인수합병하는데 국가 전략기술로 심사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DSC 인베스트먼트라든가 TS 인베스트먼트라든가 4x4 이런 게 강세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은 소형주 맥락이기 때문에 동시효과가 10% 이상 나온다면 한번 우리가 눌림목 쪽으로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 실리콘밸리를 진출하는 국내 AI 그 인큐베이터 기업들한테 정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DSC 인베스트먼트가 대장이니까 DSC 인베스트먼트 눌림목에서 한번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퓨리오사 관련한 이슈로 움직이는 이런 창투사 관련한 종목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딘사이트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